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렇게 지금 스프링 푸트 이용해서 만든 이제 게시판, 질의응답 게시판을 봤죠, 그죠? 질문 등록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등록하고, 예, 자,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 푸트를 가지고 이 질의응답 이렇게 이제 게시판을 만들면서 스프링 푸트의 이제 기능을 이제 익히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앞에 들어가기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 그죠? 자, 스프링 푸트 개발 준비하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스프링 푸트 개발 준비하기라고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책은 흐름이 중요하며 특히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건너뛰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자바나 JSP, 뭐 DB에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다 하셨고, 그죠? 프론트 쪽에 HTML이라든지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다 보셨는데, 그래서 또 프로그램도 또 만들어 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방식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만든 프로그램 방식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들잖아요, 그죠? 설계도 하고. 근데 프레임워크는 틀이 이미 다 짜져 있어요. 다 짜져 있고 그 틀을 유지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규칙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제 이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스프링 부트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자, 자바와 먼저 자, 자바와 STS라고 하는데 여기 또 용어 나오죠. STS, Spring Tool Suite, 혹은 Suite라고 하죠. 자, 자바와 STS, 자, 에디터를 설치를 하고, 에디터가 편집기죠, 편집기. 그래서 여기 자바를 설치한다는 뭐예요? JDK 하는 거죠, JDK. 이미 여러분 JDK 다 설치했잖아요. 설치하는 방법도 다 아시죠? 환경부수 잡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TS,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 자바 JSP 개발할 때 이클립스 사용하셨죠?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 근데 이제 이 이클립스를 스프링 부트 개발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을 다 설치해 놓은,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클립스를 가지고 개발을 자바 개발도 하고 웹 개발도 하고, 그죠? 동쪽 웹 프로젝트라고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이렇게 그 프로젝트 생성해서 웹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STS라는 요 이름은 요거는 하나 이제 이클립스 대신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이클립스인데 스프링 푸트를 개발하는 용도로 쓰는 이클립스,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클립스,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클립스 다 써보셨잖아요, 그죠? 뭐 따로 뭐 헷갈리는 거 없어요. 기존에 쓰던 이클립스입니다. 단 이제 스프링 부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런 거 이제 설치하는 거 나와 있는데 같이 설명을 좀 이제 또 보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하자. 여러분들 자바 처음에 개발할 때 자바 프로젝트 생성했었죠? 그 다음에 웹을 개발할 때는 어떻게 뭘 생각했어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생성했었죠, 그죠? 프로젝트 생성하면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 구조가, 그 폴더 구조가 다릅니다, 그죠? 디렉토리 구조가 달라지죠. 그 구조에 이제 맞춰가지고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면, 프로젝트 구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우리 문법적으로 어디에는 뭘 넣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었죠.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우리 뭐 JDBC 라이브러리나 컨디션 라이브러리나 코스 좀 자르처럼 업로드 라이브러리나 그 라이브러리를 어디에 집어넣어라 하는 그 위치가 다 지정이 돼 있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스프링 부트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요, 폴더가, 예, 스프링 부트 폴더,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폴더죠. 자동으로 딱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장에서 자, 목표 한번 보면 이 장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바와 STS를 설치하고 개발 환경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설명 듣고요. 자, 실습하시고 집에서 나 집에서 한번 똑같이 개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집에서도 여러분들 컴퓨터에 집에서 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다가 요 환경을 그대로 설치를 해서요. 집에서도 이제 실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 일단은 스프링 부트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처음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필요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바 처음 배울 때 뭐부터 했어요? 헬로우 자바부터 하죠. 그런 것처럼 스프링 부트도 이것도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오늘 실습하신 분은 스프링 부트로 프로그램 만들어 보셨어요 하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행도 해 보시는 거죠. 스프링 부트로 내가 간단하게 소스 만들어 보고 실행도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프링 부트 서버를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스프링 부트에 서버가 또 따로 있나? 자, 그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사실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웹 프로젝트 할 때 톰캣 따로 설치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톰캣이라는 와스를요 따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고, 또 뭐 했어요? 이클립스하고 연동을 시켜줘야 됐죠. 세팅해줘야 됐죠. 스프링 부트는 그런 절차 필요 없습니다. 스프링이라고, 스프링 부트가 왜 스프링 부트가 이게 활성화가 되냐면, 스프링으로 이제 개발할 때요, 세팅하고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초보자 입장에서 스프링으로 뭔가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 세팅하는 게 반인데, 그 세팅하는 걸 못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오류나고 막 이런 거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 부트가 나오면서 이런 이제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다 구축을 해놨어요 이미.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프링 부트 환경 안에는요 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설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STS만 딱 설치를 하면 JDK 설치하시고요. STS만 딱 설치를 할 줄 알면요, 바로 그냥 거기서 소스 작성하고요, 실행 결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 했던 그 환경하고 달라요. 따로 톰캣 막 톰캣 다운받아가지고 막 설정해주고 연동시켜주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셔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그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여러분들 실습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이해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스프링 부트가 뭐냐? 한번 볼게요. 자, 스프링 부트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스프링 부트는 웹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자,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뭐보다 쉽고 빠르게 하냐면, 그 전에 스프링이란 게 처음에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을 이제 이게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단순하게 나왔는데,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 갈수록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무거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세팅하는데 좀 간단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JSP 프로그램 할 때
서버.xml 기억나시죠? 컨텐트.xml 기억나시죠? 웹.xml 기억나시죠? 그 XML 그 태그 하나만 잘못돼도 어떻게 됩니까? 실행 안 되죠. 환경 설정 부분 하나만 잘못 건드린다든지 잘못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이 안 돌죠. 그 안에 들어가는 XML 태그를 여러분들이 다 익혀가지고 외워가지고요. 이렇게 또 자상할 수도 없잖아. 그죠? 어딘가 그거 복사본을 어딘가 교재를 보고 하는 거 아니면 어딘가 그 코드를 남겨놓고 그죠? 사용할 때 내가 외워서 쓰는 거 아니면 그걸 또 이제 가져와서 쓰든지 그죠? 보통 이제 한번 세팅이 완성이 된 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팅이 있으면 그 XML 부분을 복사해서 쓰잖아요. 한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긴 환경 설정 부분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편집하는 중간에 막 환경 잡는데 환경 세팅하는데도 막 그 오타 그 잘못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탈자가 있어서. 그럼 이제 그게 막 헤매는 거야.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걸 이제 스프링 부트로 이제 이렇게 오면서 스프링 부트에서는 그런 거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과 별개가 아닙니다. 스프링 기반으로 해서 스프링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웹 프로그램, 웹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바의 웹 프레임워크다. 프레임워크라는 용어가 나오죠. 틀이라는 거죠. 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자바 웹 프레임워크라는 틀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능들이 이 프레임워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로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는 거예요. 그 용도대로 이제 여러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당연히 스프링이나 스프링 부트 하는데 자바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여기서 자바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기초문법 하는 데서 다 끝났어요. 그게 기초문법 하는 데서 그게 다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스프링 부트라는 게 손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앞에서 조금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었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따로 와스를 또 설치를 해주고 세팅해주고 기존에 JSP 개발하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설정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스프링 부트는 이제 오면서 여기서 보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요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를 내장하고 있다. 그래서 따로 설치 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애플리케이션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JDK 설치하시고 STS만 설치하시면 돼요. 끝. 그러면 STS 안에서 소스 코드 작성하시고요.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웹 브라우저에서 다 이렇게 결과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요 스프링 부트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이죠.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톰캣이라는 와스 서버죠. 와스를 더 추가해 놓은 거예요. 추가를 해놨습니다. 안에. 그래서 여러 편의 기능들을 추가해서 그 외에도 여러 편의 기능을 더 추가해 가지고요. 개발자들이 조금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환경 설정할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앞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커넥션 풀 환경 잡는데 그거 몰라 가지고 그죠? 알면 금방 하는데 그거 뭐 오탈자 있어 가지고 그죠? 어디 집어넣는지 막 처음에는 몇 번 해보면 아는데 그죠? 그거 몇 번이 이제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가 이것도 이제 버전업 돼 가지고요. 버전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요런 특징들 그리고 이제 톰캣 와스죠. 톰캣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해석해서 그에 맞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응답해주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우리가 와스라고 불렀던 거. 우리가 이미 다 사용해봤죠. 와스. 그죠? 통캣. 자,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가 뭔지, 다음에 스프링 푸트를 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 스프링 푸트의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프레임워크 일단은 자, 웹 프레임워크가 뭐냐? 요거 이제 설명부터 용어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자, 웹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틀이잖아요, 틀. 그죠? 틀인데,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웹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틀, 그 정도로 유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 보시면,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우리가 웹 프로그램 해봤으니까, 그죠? 경험이 있으면은, 웹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능을 생성해야 되는지, 여기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쿠키 처리를 한다, 로그인 처리를 한다, 로그아웃 처리를 한다,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다 당연히 우리가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바 JSP로 당연히 구현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당연히 구현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구현했다고 해서 그 기능이 완벽하느냐? 아니죠. 막 오류도 나고 그렇죠. 자, 팀원 중에 누가 로그인 로그아웃 인증 기능을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만든 거는 어떤 팀원이 만든 거는 잘 동작하는데 어떤 팀원은 만든 거는 동작을 잘 안 해. 막 오류도 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직접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걸 만든다고 해서 초보자 입장에서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이제 코드를 또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프레임워크를 쓰면 여러분들이 초짜지만 3년차, 5년차 이런 이제 경력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코드처럼 여러분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틀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프로그램의 줄기라고 해야 돼요. 줄기. 기둥 부분을 이미 굵은 중심되는 구둥을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잔가지 그리고 잎사귀 그리고 열매 그리고 요것만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 있습니다. 쿠키나 세션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 문표 공유 많이 했습니다. 그죠? 쿠키 저장하고 쿠키 변수에 저장하고 읽어오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지우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세션도 마찬가지죠. 로그인 할 때 세션 저장해야 되고 읽어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문법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문법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 또 만들어야 되죠. 자,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 권한 처리, 권한. 관리자 권한으로 우리가 로그인 했을 때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상품 등록하고 수정, 삭제. 그죠? 그다음에 판매된 물품 목록을 볼 수가 있죠. 현황. 그죠? 내역을 볼 수가 있죠. 구매 목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관리자 페이지를 못 들어가니까 기능을 쓸 수가 없고, 일반 사용자는 일반 고객이죠. 쇼핑몰 사용자는 고객은 그 고객이 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이제 쇼핑하고 그죠? 구매하고 그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사장님이면 회사의 전체 권한을 다 가지고 모든 기능을 모든 회사에 간섭을 할 수가 있고요. 말단 사원은 그 부서 안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의 어떤 부서 작은 부서 안에서도 위에서 시키는 딱 한정된 일만 해야 되죠. 그죠? 권한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단 사원 어제 입사 말단 사원이 내년에는 회사로 옮깁시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년에는 회사에 신입 사원을 100명 뽑읍시다 뭐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권한이 없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 이제 권한 처리.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처리.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뭐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지금 오라클이든 마이스큐엘이든 그런 이제 SQL 문장 뭐 관리자 뭐 SQL 사용해 가지고 사용자도 등록하고 뭐 SQL DDL, DML, 뭐 DCL 뭐 이런 것
뭐 이용해 가지고요 처리하는 거 그런 거죠. 트랜잭션 처리도 하고 그죠. 자 그런 것도 뭐 설계하고 뭐 그런 거 했는데 데이터 처리는 뭐지? 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웹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할 기능이 많다 이거죠. 이것저것 개발자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사실 그건 아니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으면 재활용하면 되죠.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설명 이제 위주로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야 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쓰면 여기서 우리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죠.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런 기능들을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개발자가. 프레임워크는 하나의 틀이라고 그랬죠. 예. 안에 기능들을 필요한 기능들을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을 다 넣어놨다 그랬잖아. 보시면 여러 편의 기능들을 추가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자 여러 기능들을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이제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뭐 아까 저 통캣 와스처럼 와스도 우리가 직접 설치할 뭐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편의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에는 이런 기능들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요 다 포함을 해놨어요. 이제. 예.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에 있는 기능을 익혀서 자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전문 개발자들이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웹 프레임워크를 다 이미 깔끔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초보자도 쉽고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퀄리티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틀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레임워크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 만들 때.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 있는 기능을 익혀서 사용하기만 하면은 퀄리티 높은 이제 결과물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동차 엔진을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어 이미. 그리고 그 자동차 엔진과 그 외에 바디라고 합니까? 셰시, 바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역학 그런 기체 역학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이미 디자인이 다 돼 있어 깔끔하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최대한의 성능, 속도 제로 빼기라 그러죠. 공기 역학 이용해 가지고요. 멀리 갈 수도 있고, 저 에너지를 덜 쓰고 이런 것까지 이미 프레임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 있죠. 자, 자동차의 색상은 내가 원하는 무지개색으로 할 거야. 이런 거 있죠. 그 색상 칠하는 건 쉽잖아. 그죠? 나는 안에 좌석을 두 개만 좌석을 달 거야. 이런 거 있죠. 시트. 나는 좌석을 6개 달 거야. 5개 달 거야. 두 개만 달 거야. 하나만 달 거야. 이런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그 틀에다가 그 알맹이만 내가 채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 개념 이해, 직접 당장 뭐 이 코드를 작성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레임워크가 뭔가 이게 이제 개념을 머리에 넣어 놓고요. 어차피 코드는 다 있어요.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스타터 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타터 키트.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재료 막 준비하고 재료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타터 키트 그런 쇼핑몰에 치시면요. 1번 부품, 2번 부품 그 부품 설명에다가 번호 다 붙여 놓고요. 이걸 어떻게 조립해 봐야 되는지 순서도까지 설명까지 다 돼 있어요.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자 부품이라 예를 들면
내가 스타트 키트를 사용 안 하면 전자 부품 내가 이름도 알아야 되고 뭐 용량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모델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내용을 모르면 이게 이게 부품 이름이 뭔지를 모르면 못 산단 말이에요. 예. 용량 같은 거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 전자상가 이런 데 가가지고요. 부품 뭐 달라고 그랬는데 뭔지 알아야 달라고 그랬죠,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타트 키트는 뭔가를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미리 자 뭐 몇 개, 뭐 몇 개, 뭐 트랜지스터 몇 개, 뭐 저항 몇 개, 뭐 콘덴서 몇 개,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만 사용하면 돼. 그러면 내가 모프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만들기다 하면 라디오가 톡톡톡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만 이용하면. 예. 자, 당연히 이제 그러면 스타터 키트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죠. 내가 아주 이제 밑바닥 지식이 없더라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바로 만든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가 바로 스프링 부트다. 예. 우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초창기에는 좀 쉽게 됐었는데 점점 버전업 이렇게 되면서 무거워지면서 조금 이제 세팅하는 것도 막 까다로워지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자 해서 스프링 부트가 나온 거예요. 자, 스프링 부트에 여기 이제 규칙이 나옵니다. 예, 요 몇 가지 규칙만 익히면은 기존의 자바 웹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보다 빠르게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익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 웹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만드실 줄 아시면은 기존의 프로그램 만드는 방식보다는 조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쉽고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요 스프링 부트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익히면, 규칙을 익히면 그 전에 만드는 방식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자바 JSP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방식이 더 쉽지. 왜냐면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는데 큰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 복잡해지고 하니까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다 보면 팀으로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돼야 되는 거 안 되고 안 맞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이 프레임워크가 해결을 해줘요. 교통 정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의 이런 규칙들을 익히 전에는 당연히 어렵지, 그죠? 새로운 개념이니까 생소하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HTML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안 쉬웠죠? 생소했죠? 태그라는 자체 용어 자체도 꺽쇠갈로 넣고, 그죠? 여는 태그, 닫는 태그, 뭐 태그에는 또 속성을 쓸 수 있는데 속성은 또 시작 태그만 쓸 수 있대. 그러면 시작 태그 뭔지 끝 태그 뭔지 알아야 되고, 그죠?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알고 나니까 제일 쉬운 거죠. 패턴 하나만 알면 메뉴를 보시고 다른 태그 내가 안 써봤던 것도 금방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스프링 부트의 몇 가지 규칙만 익히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웹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자, 크롬이나 사파리 브라우저죠, 같은 웹 브라우저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려면 다음과 같은 클래스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클래스가 나오죠. 요거는 코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퍼블릭 클래스, 우리 자바 클래스 만들 때 그대로 요 문구 쓰잖아요. 클래스 어떻게 만듭니까? 접근지 퍼블릭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키워드가 뭐 어떤 클래스? 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클래스 블럭 열고 닫고, 그죠? 여기 이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보면 퍼블릭 스트링 헬로, 요거 메소드죠. 헬로라는 메소드고 몇 개 변수 없어요. 중괄로 열고 닫고 메소드 블럭 나오고, 자, 리턴 헬로 월드 문자열로 딱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시스템.out.println 그거 어디 갔지? 안 그러면
JSP에 아웃 객체, 내장 객체 있죠? 아웃 점 한 다음에 프린트 F 해가지고 그런 거 어디 있지? 없죠? 달라요. 그런데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찍힙니다. 예.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프로그램 할 때는요, 프로그램 규칙을 일단 익히셔야 돼요. 기존에 했던 그 방식으로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바라는 코드는 그대로 쓰죠. 자바 잘하는 사람이 프레임워크도 잘합니다. 예. 그럼 자바 개념 모르고 안에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자바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일단은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헬로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리턴 해라. 뭘 리턴 합니까? 예. 헬로 월드 요걸 이제 리턴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리턴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자바 문법이잖아. 요렇게 이제 하는데 얘를 만들고 이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헬로 월드가 나온대. 근데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 제가 설명드렸던 코드 외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거 at 골뱅이 나오는 거. 예. 요거 애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애노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노테이션.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get mapping annotation. 다음에 at 한 다음에 response body라는 애노테이션. 요런 이제 at으로 시작하는 애노테이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 애노테이션은 자바 공부하실 때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스프링에서는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애노테이션을 엄청 많이 써요. 이 애노테이션을 가지고 예,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작성한 거를요, 이 애노테이션 한 줄로 예, 대신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예, 안에 프레임워크에 준비된 코드가 예, 이제 동작이 되도록. 자, 일일이 코드를 다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사용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지금 생소하죠? 처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생소하죠, 그죠? 이게 스프링. 자, 스프링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아직까지 뭐 간단한 예만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예. 자, 하여간 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로 코드를 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코드 작성해서 실행도 해보실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면서 요 규칙, 스프링 규칙을 이제 익혀 나가시고, 스프링 부트죠.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규칙을 이제 익혀 나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의 어떤 특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스프링 부트를 왜 공부를 하느냐? 예. 자, 스프링 부트는 웹 프로그램을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 이제 장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앞에서 나왔던 것도 이제 한 번 더. 예.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밑에 자, 장점 나옵니다. 스프링 부트는 튼튼한 웹 프레임워크다. 자, 튼튼이라고 해놨죠, 그죠?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웹 프레임워크, 예, 웹을 만들 때 쓰는 틀이다. 근데 튼튼한 거야. 아주 튼튼해. 예. 자, 개발자가 웹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큐어 코드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안 코드를 해킹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만든 프로그램에 해킹이 되지 않도록 예, 코드를 기존에 여러분들 기능 구현하는 것도 힘든데,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다가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분석해서 코드에다가 추가적으로 해킹이 안 되게끔, 해킹을 당하지 않게끔 코드를 더 추가를 해 넣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코드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지죠.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외에 예, 해킹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런 코드도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안 쪽에 보안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보안이란 무엇인가, 해킹이란 무엇인가, 해킹 방법이 어떤 게 있고, 어떤 해킹을 막으려면은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방법론 이런 것들, 예, 형식, 얼마나 머리 아파요. 예, 꼬리에 꼬리 물죠. 그래서 개발자인데
일단 개발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런 이제 그런 그 의미로 또 나온 게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 예입니다. 보안 기능이라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보안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요. 자격증도 따고 이런 거 하지 않은 이상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자바 공부하는 거 한 6개월 공부했는데 보안 쪽이 내가 모르네. 그럼 보안 쪽에 6개월 또 공부해야 되네, 그죠? 보안 쪽 해보니까 야 서버도 좀 알아야 되겠네. 네트워크도 알아야 되겠네. 또 네트워크 서버 또 공부해야 되죠. 꼬리 물고 그죠?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담이 너무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요 보안 기능이랑 이 항상 부담됩니다. 개발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자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요 괴롭히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격, 막 어떻게 공격한다 해서 명칭도 있어요. 그죠? 해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이런 공격에 개발자 홀로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무척 어렵다. 개발해놨는데 막 뚫려가지고 해킹 당해가지고요. 막 데이터베이스 털려가지고요. 고객 정보 다 털리고요. 그리고 쇼핑몰 결제도 안 했는데 결제했다 해가지고요. 물건도 다 배송, 뭐 100만짜리, 200만짜리 막 배송 받아가지고 막 가져가 버리고 막 해킹해가지고. 처음에는 해킹 한 줄도 몰랐어. 그런데 물건은 몇 억씩 막 나가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네. 근데 쇼핑몰에는 결제돼 있다고 나오네. 통장에 보기에는 결제돼 있다고 결제 안 돼 있네. 다 해킹해가지고 막 조작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제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덜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부트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보안 공격을 기본적으로 아주 잘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해놨어요. 그 여기서 방패 스프링 부트라는 여기에 보안 쪽에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안에 다 포함. 우리 그 톰캣 와스처럼 이런 기능을 다 넣어놨어요 이미.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시스템을 안전하게 클릭 제킹하고 XSS 이렇게 해서 CSRF SQL 인젝션 이런 게 이제 해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줍니다.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이제 개발만 하면 돼.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스프링 부트는 그래서 이제 튼튼하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도둑이 문이 헐거우면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죠. 그죠? 그 잠금쇠 같은 거 제대로 안 됐으면 덜렁덜렁하면 그냥 주인 없을 때 언제든지 뚫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자 시스템을 지켜줄 수 있는 보안 기능도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 안에 다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해킹하는 방법인데 SQL 인젝션, XSS, 크로스 사이트 이제 스크립팅.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킹하는 방법 키사 사이트 있고 키사 들어보셨죠? 키사 사이트 들어가시면 해킹에 대한 거 다 나와요. 사례 같은 거 나오고. 안 그러면 요거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죠.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해킹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궁금하시면 SQL 인젝션이 뭔지. 여러분 SQL은 아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 SQL 여러분들이 저 데이터베이스한테 이식하려고 그러면 SQL 명령 익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SQL문을 조작해가지고요 해킹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해킹하는 방법. 거기에 따라서 또 막는 방법이 있고 그 막는 방법을 여러분 코드를 또 만들어주고 하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XSS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해킹 방법이고, 자 CSRF는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클릭 제킹, 이건 이제 약자고, 클릭 제킹이라고 하는 자, 요런 이제 공격이 있습니다. 보안 공격. 자. 요런 이제 보안 공격들을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다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부트 사용하면 이런 보안 공격을 막아주는 코드를 개발자가 여러분들이 직접 짤 필요가 없다. 안 짜줘도 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일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용 프로그램을 업체 가셔서 만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문법 공부할 때는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잖아요. 예, 제문이 어떻고, 제문 안에는 뭐 반문문이 어떻고, 조건문이 어떻고, 변수가 어떻고, 그런 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돌아가게끔, 데이터 넣고 결과가 나오게끔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실제 이제 업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 운영하는, 그런 상용 프로그램들은 이런 이제 보안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보안 공격이 다양한데, 요 이제 보안 공격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보안 공격으로 웹사이트의 이제 방문자나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자,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위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그대로 밑에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SQL을 주입해서 공격하는 방법을 SQL 인젝션. 세부적인 거는 사전 찾아보셔도 되고 그죠? 기사 사이트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XSS 요거죠, 요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알죠?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삽입해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해킹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CSRF 요거는 위조된 요청을 보내는 공격 방법.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링. 그다음에 클릭 체킹. 클릭 체킹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클릭을 유도하는 공격 방법. 클릭 체킹. 요런 위험한 것들을 스프링 부트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줄 필요 없으니까 개발자가 그만큼 이제 일을 더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스프링 부트는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자, 스프링 부트는 1900이란다. 2012년. 자, 그러면 지금 10년 넘었다 그죠? 2024년이니까 이제 2025년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10몇 년 됐습니다. 12, 13년 됐잖아요. 그죠? 스프링 부트가 이제 요때 이제 나온 거예요. 2012년에 근데 엄청 오래 되진 않았죠. 그래서 요때 등장해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진행하면서 베테랑 웹 프레임워크가 됐다. 왜? 요때 나온 거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버전이 계속 버전업 돼 가지고요. 보안 수정 보안 상에서 버전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옛날 버전보다. 그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다듬어졌다. 그리고 여기 보면 로그인 기능, 페이징 기능 많이 들어보셨죠? 로그인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코드 생각나시죠? 어떻게 로그인 처리해야 되는지. 페이징 기능, 목록을 다 한 페이지에 다 뿌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레코드가 10,000개다. 10,000개를 한 화면에 다 뿌려주면 시간 엄청 걸리겠죠. 내가 보고자 하는 페이지를 나눠가지고요. 그 페이징 기법이잖아요. 그죠? 한 페이지는 10개씩만 이렇게 레코드 목록 뿌려주고 그런 거. 그 페이징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로그인 처리하는 기능, 페이징 처리하는 기능 이런 것도 스프링 부트 안에 기능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앞에서 기초 뭐 프로그래밍 하지 말고 이거 바로 하지 안 그래요.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좀 더 쉽게 쓰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미 다 스프링 부트에 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용법, 규칙만 잘, 요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규칙, 사용법만 잘 익히셔서 그 패턴을 잘 익히셔가지고 프로그래머 스프링 부트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기능은 네이버나 구글 로그인처럼 사용자의 인증을 하는 기능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 기능이라는 게 사용자 인증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페이지 기능은 한 페이지에 데이터가 많으면 페이지별로 이걸 이제 쪼개서 나눠서 분할해서 이제 부분 보여주는 거죠. 1페이지 보여주고 2페이지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페이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걸 쓰면 웹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걸 스프링 푸트죠.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예, 새로 만들려고 애쓰고 고생하지 말라.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죠. 내가 스프링 푸트라는 게 뭔지 알아야 이걸 제대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챗 GPT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챗 GPT 그걸로 막 엄청 공부해야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 시간에 실습할 때 쉽죠? 예, 챗 GPT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도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죠? 얘도 다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편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나온 건데 그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연구하고 막 고생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예, 사람한테 부탁하듯이 예, 인공지능아 이것만 좀 해줘 하면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처럼. 스프링푸트도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일일이 만들어야 될 그런 복잡한 것들 있죠. 세팅도 해, 막 복잡도 해야 되고 기능도 막 직접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예, 쉽고 빠르게 예,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포함된 것 중에서 와스, 통캣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랬죠. 예, 스프링부터는 와스가 필요 없다. 사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와스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요 세팅해 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대신 스프링만 사용하여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통캣과 같은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바 JSP로 프로그램 할 때 통캣 다운받아 가지고요 일단 JSP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통캣으로 쓰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통캣을 다운받아 가지고 예, 그거 이클립스 개발 환경 할 때 이클립스 연동시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JSP 프로그램 만들고 실행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캣이 이제 응답해 주는 걸 브라우저에서 받아서 결과 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와스 종류가 사실은 우리가 통계 썼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설정 방식도 제각기 다르고 버전도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와스만으로도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고 한데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 통캣 서버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정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자동 설정. 그래서 와스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와스 이거 내가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세팅하지? STS 스프링 부트 할 때는 어떻게 하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심지어서 이제 배포되는 자르 파일도에도 통캣 서버가 내장되어 실행된다. 오, 배포 파일에요. 통캣을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같이 싸줍니다. 포장을 같이 해줘요. 예, 통캣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 배포 되는 거 있죠, 그죠? 그 같이 이제 뭉텅이에 넣어가지고요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이 자르 이렇게 해서 배포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를 포함해가지고. 네. 그래서 스프링부트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장점이 뭔지 왜 스프링부트를 공부하고 쓰는지 이게 지금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래됐잖아요. 처음에 나오고 나서 이게 안 바뀐 게 아니라 계속 버전업. 예. 우리 그 자동차도 소나타 1, 2, 3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얘도 버전업 때가 더 예. 조금 사용하기 쉽게 예. 많은 기능을 조금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설명에 스프링부트로 작성하더라도 통캣 대신에 다른 와스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굳이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들어가는데 안에 싱크대하고 뭐 안에 붙박이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 있잖아요. 들어갈 때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야지 다 뜯어버리고 그죠? 예, 고급 자재 같은 거 써가지고 그죠? 뭐 수입 자재 그런 거 써가지고 멋있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기존에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이걸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세팅된 값을 바꾸어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르, 자바 아카이브 약자고요. 예.
예, 자바에서 쓰는 우리가 자르도 있고 와르도 있죠. 와르는 웹 아카이브고요. 예. 자르도 예, 여기 자바 쪽에 이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예. 클래스 그죠? 클래스 이게 패키지를 안에 우리가 프로젝트 패키지 있잖아요, 그죠? 걔를 이제 자료로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한 개 파일로 배포 파일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에서는 와르도 배포 파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르 형태도 배포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자르를 쓰면은 여기에 톰캣이 들어가 버려요, 자동으로. 예, 그 통계 이거 내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 실행할 때 따로 다른 프로그램 컴퓨터에도 통캣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 자료 안에 통캣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배포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 자료 파일은 자바 클래스들을 담고 있는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 배포되는 자료 파일에도 통캣 서버가 내장되어 실행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와스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 사례 이게 이제 복잡한 시스템은 와스 종류들도 여러 가지고 버전도 여러 가지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도 궁합이 있어 가지고요. 잘 아시죠? 궁합이 있어 가지고 궁합 안 맞으면요. 막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고요. 잘 되던 것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환경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사용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예, 단순하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한 환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이제 큰 프로젝트 할 때는 특히 그런데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교통 정리를 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스 설명인데 와스는 사실 뭐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예, 와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약자죠.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환경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와스라고 한다. 우리 통계 같은 걸 와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도 나옵니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로 서버에 요청을 하면 리퀘스트죠. 요청하면 와스는 사용자의 요청을 해석해서 그에 맞는 서버 프로그램을 구동한 후에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준다. 이게 이제 리스폰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스의 이제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아파치 통캣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거죠. 아파치라는 웹 서버가 있고요. 아파치 재단에 아파치 통캣이라고 해서요. 예, 이 와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웹 서버는 정적 페이지를 서비스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와스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제 여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잖아요. 예. 애플리케이션은 실행해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자 그게 이제 와스입니다. 그래서 와스는 이제 아파치 통캣도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 웹 로직이라고 합니다. 웹 로직. 예. 그 다음에 뭐 IBM의 웹스피어라는 와스도 있고요. 제이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우스 이거는 국산입니다. 제우스 국산. 예. 제우스. 자 그래서 자 스프링 부트에 대한 이제 설명에 자 와스 예, 뭐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제 스프링 부트 안에 통캣이나 와스가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지금 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그 회사에서 이제 개발하실 때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와스를 다른 거나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안에 뭐 조작해서 뭐 다른 거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별로 공부하는 데는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 설정이 쉽다. 뭐에 비해서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뭐보다 스프링보다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 부트가 있습니다. 예, 스프링보다는 스프링 부트가 훨씬 더 쉽다. 예,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등장하기 전에 개발자들은 스프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하고 다른 랭귀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스프링하고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을 밑에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예요. 별개는 아니에요. 별개는 아닌데 체계 스프링 부트라는 게 스프링 기존에 만든 그 스프링 쪽 라인이 있고요. 가지가 있고 스프링 부트 가지가 있거든요.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쓰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예,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또 얘가 인기 있을 줄 몰랐는데 스프링이 막 덩치도 커지고요. 중간에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막 되다가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 부트 쪽이 이제 막 인기가 있어진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네카라코베도 스프링 부트를 씁니다.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기본이 스프링 부트입니다. 예. 개발하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지금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만 들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가 자 등장하기 전 자 그래서 요 스프링 부트가 등장하기 전에 스프링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스프링은 여기 보시면 이제 복잡한 설정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 애를 먹었다는 거죠. 뭐 나오죠, 딱 이렇게 스프링에 스프링이 있는데 얘 스프링을 가지고 개발자들이 처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스프링도 이제 이것도 이제 버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낮은 버전하고 높은 버전하고 이게 호환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낮은 버전하고 높은 버전 호환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없어지는 거 바뀌는 것도 있고 다시 또 익혀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개념 바뀌는 그 대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버전 바뀌면서 막 그래서 스프링이 복잡한 설정 때문에 개발자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설정해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팅해 주는 게 그래서 심지어 한번 설정한 기능들이 스프링의 버전업으로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스프링 버전이 딱 올라가면서 밑에 코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높은 버전에 뚝 집어넣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한번 설정한 기능들이 스프링 버전업으로 버전이 낮은 버전도 올라가죠. 변경되거나 요런 기능이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개발자들이 이런 거 잡는 거 이런 거 왜 안 되지 막 찾아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세팅하고 막 그러니까 업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또 이제 이걸 자꾸 이제 기능이 많아지고 무거워지다 보니까 개발자가 너무 또 힘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쉽다 가볍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스프링을 쉽고 가볍다는 얘기를 못해요. 안에 기능이 엄청나게 막 많아졌고 무거워졌고 개념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라는 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스프링에서 했던 복잡한 설정 이런 것들을 이거 개발자한테 굳이 이거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뭔가 개발자리 했던 부분을 자동으로 그냥 되도록 해주자. 그리고 좀 단순하게 복잡하게 해주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자. 그죠?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라는 거는 요런 특징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자동화, 될 수 있으면 단순화. 개발자들이 굳이 왜 여러분들 XML 그 상단에 보시면 도큐먼트 타입 할 때 XML 그 위에 보면 그거 외워서 막 작성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 JSP 그 템플릿 할 때 항상 위에 XML 템플릿 그 위에 보면 XML 1.0 해가지고 쭉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정하는 부분 보시면 그거 여러분들 외워서 안 했죠. 근데 그걸 초창기에는 그거 다 외워가지고 개발자가 그 속성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속성 스펠링 하나 틀리면 실행 안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로 그거 다 외우든지 어딘가 기록해 놓든지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되는데 되는 거 항상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스프링은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세팅하는 게. 그래서 요거를 스프링 부트에서는 요거는 이제 복잡한 설정을 자동화 해주고 단순화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프링의 어떤 간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쓰는 스프링을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자동화, 단순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들 때. 그래서 스프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파이썬으로 작성된 장고, 요거는 이제 파이썬 처리 값이 나오는데 파이썬으로 작성된 장고, 루비로 작성된 레일즈, 와 같은 웹 프레임워크 간결함에 많이 부르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도요, 다른 랭귀지에서도 프레임워크 있거든요. PHP도 프레임워크 있어요. 자바에서는 스프링 부트가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그죠? 이거 이 프레임워크를 뭘로 만드냐면 자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바로 만든 거예요. 프레임워크 자체를 자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언어도 프레임워크라는 거 있는데, 이런 뭐 장고라든지 파이썬에서는 뭐 장고, 뭐 루비 언어에서는 레일즈, 이런 거 프레임워크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간단하게 뭔가 자바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사용했을 때는 막 복잡하고 힘들고 했던 거는 다른 랭귀지에서는 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랭귀지에서는 쉽게 처리되는 거는 왜 그 자바에서는 스프링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러니 스프링 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개발자가 힘든데 왜 그 개발자를 더 힘들게 만드나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 프레임워크의 간결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을 스프링 부트 버전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 가지는 하나 뺀 거예요. 하지만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스프링을 품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재미있다 이게 나오는데, 알면 재밌지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죠? 하기 싫고 한데 이해를 다 하고 많이 써보고 익숙해지잖아, 그죠? 그럼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기술로 나 이거 다이어리 프로그램 하나 만들까? 웹 다이어그램, 나 혼자만 쓰는 게 우리 가족들만 쓸 수 있는 거 만들까? 반응형으로 만들어서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접속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만들까? 됩니다. 웹앱이라고 하죠. 반응형으로 만들면 스마트폰으로 서버 접속해가지고요, 웹 브라우저 돌아가잖아요. 기능 쓰시면 되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뭐 다른 그런 툴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앱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어떤 이제 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로 웹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게임용보다 재밌다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최면 걸어라 이 말이죠. 그죠? 재밌다. 프로그램 너무 재밌네. 하다 보면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스프링 부트를 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램 하는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익히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스프링 부트에 대한 이제 특징을 말씀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요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세팅하고요. 요게 이제 맛보기, 프로그램 소스 만들어 가지고요,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 이걸 이제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